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네티즌 가족 여러분, 아니 전 세계에 계시는 넷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희 코마당 뉴스 방송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30년의 방송과 신문 기자를 민원에게 마치고 인터넷 방송과 신문사를 창업한 김용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가 있는 현장에 저희 코마당 뉴스는 찾아갑니다. 현장 방송, 현장 신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언론계 현장에서도 남산골 딸깍바리 정신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특히 풍찬 노숙의 독립군 정신으로 기자의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쌍방 피드백이 가능한 인터넷 방송 신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2016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 물에 있는 상황에서 젊은 청년 대표 두 분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허재무 씨와 호원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재민 씨를 패널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마당 뉴스에서 최초로 모시게 되어 뜻깊은 인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허재무 총학생회장님, 네티즌 여러분들께 인사하시죠. 네, 코마당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사이다 같은 남자 허재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개국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분께서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모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제가 청년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의 솔직 담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고대학교 총학생회장님 김재민 씨, 네티즌 여러분들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코마당 뉴스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원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재민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초대받은 만큼 솔직 담백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마당 뉴스가 처음으로 기획한 방송 총선 대토론입니다. 물론 쌍방의 교차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희는 모든 조건상 쌍방 교차 토론은 없고 각자 회장님께서 젊은이의 시각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총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즘 대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취업, 일자리가 되겠죠. 한국 경제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요즘 대학생들의 심정 어떻습니까? 네, 허정 회장님 한마디 하십시오. 여러 신문 기사들을 접해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라가는 것 같다는 그 한국 경제의 어떤 안타까운 뒷면에 대한 보도를 하는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이라고 자랑하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취업은 바늘 구멍보다 더 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취업을 앞둔 대학생활의 막바지를 걷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주변 선배, 동기들이 아직도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 유예자 상태로 학교를 전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취업 대란이 너만의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참 나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참 통탄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대학생들이 편하게 윤택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재민 회장님. 네, 얼마 전 청년들의 실업률이 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9%라는 수치도 취업 준비생들을 제외한 수치라고 하네요. 취업 준비생들까지 포함한다면 29%까지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혹시 요즘 대학생 사이에서 헬조선, 금수저, 은수저 혹시 이런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단어가 유행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대학생들의 실업률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기자로서 어떻게 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다음 일자리 창출 누가 그러면 나서야 되겠습니까? 국정을 이끌어갈 선량들이 책임지고 나서야 되겠죠. 마침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거가 전국을 요동치고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빌공짜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젊은 유권자, 청년 유권자 입장에서 강하게 질색성 한마디를 하신다면
김재민 회장님부터 말씀을 하시죠.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통계 작성 방법을 바꾼 1990년 이후 사상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후보자들도 이에 따라 청년 집중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노사 관계, 임금 문제 등 복합적인 인식이 없어서 공약을 위한 공약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공약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무화재 회장님. 여러 정당에서 청년 정책을 굉장히 화두로 만들어 주시고 많이 내놓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배당, 청년 수당, 말도 좋고 그 안에 뜻도 너무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빌공짜의 공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울뿐인 공약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진정성 있는 공약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복지와 일자리에 관해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전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기금운용공도에 관한 공약은 모두 약속을 하신 사안입니다. 그때 대학가는 어땠느냐? 500조 가량을 운용하는 기금운용공도가 들어오면서 전주는 금융 허브가 될 것이고, 그에 파생되는 일자리와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굉장히 대학생들의 일자리가 이 지역에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다시 총선의 시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한 기금운용공도의 공사는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당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대학생들과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한 총선 공약이나 대선 공약 같은 것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청년들은 취업을 앞둔 특히나 대학생들은 가난한 저희의 고향인 전라북도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인들이 약속한 것이 단순히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의 삶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공약들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따끔한 말씀입니다. 정치인들 속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려면 총선 후보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허정우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의 창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여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옆에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 호원대 총학생회장님과 함께 작년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전라북도 대학생 취업 대상자 15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전라북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어떤 유능한 일자리들이,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보자, 우리가 걸어서 체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맨 땅에 헤딩격으로 8박 9일 동안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기성 정치인들과 행정가분들께서는 왜 인구 유출 막아라,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 여기에 좋은 일자리인데 왜 니네 너희 나가려고 하니? 라는 말씀뿐이지 저희에게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보았습니다. 청년 그리고 동행이라는 그런 그 일정을 하면서 직접 일자리 창출 공간에 가서 저희 회사는 어떻게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그런 가산점이나 그런 인재 채용,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되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타 시도와 광역시도에서 지금 현재 청년 소통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상시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정책을 행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공급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정책이 정말 올바른 청년 정책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민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현재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그다음에 청년 희망 아카데미 전국 확대 등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이 행방불명이고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이런 부분을 좀 조금이나마 개선할 부분이라면 여러 곳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각 부처부터 관리를 시작해서 뿌리부터 튼튼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각 당의 후보자들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는 의문입니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다가 4년이 또다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젊은 유권자들은 이런 후보자들을 골라내는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쁜 후보를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김재민 기자님 또 말씀하시죠. 나쁜 후보라면 거짓된 말과 행동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들의 지금까지 행보와 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허재문 기자님. 나쁜 후보를 골라내 주시라고 하셨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나쁜 분들은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는 후원들 회장과 저도 선거를 통해서 총학생회장이 된 선출직으로서 굉장히 많은 저희를 뽑아주시는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저희를 비판해주시는 많은 유권자분들도 만나 뵀는데요. 그때 가장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 유권자 분에게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냐를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장 투표든 회장 투표든 국회의원 투표든 대통령 투표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가진 분께 가서 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 청년 정책에 대한 그 각 후보자들의 진정성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힘드시죠? 안녕하십니까, 헬조선에 사는 흑수저입니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자기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네. 헬조선, 흑수저와 같은 단어들이 2015년에 단어로 꼽힐 정도로 청년 문제는 심화되어 왔었고요. 그것을 자책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청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과연 정치인들이 청년을 키워드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청년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의 투표층인 청년층의 표심을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청년 정책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내가 청년을 대표하는 것이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대선 열풍이 불고 있는데 샌더슨이라는 사회학자가 굉장히 청년층의 대표로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가 나이가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드신 후보더라도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청년 정책을 실행을 해주시고 정책을 입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정성을 많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를 열띠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선거까지 왔습니다. 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북은 오랫동안 야권 성향의 투표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대학가의 흐름을 전해주시죠. 또다시 허재무 회장님부터 이어집니다. 굉장히 재밌는 선거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총선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일여 다야의 구도가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 거대 양당 구조에서 지금 다당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그리고 초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유권자 특히나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졌다라는 상황에서 저는 특히나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 지금 과거에 전라북도는 야권 성향이다. 그리고 영남, 경상도는 보수층이 두텁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지금 양상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젊은 층과 대학생들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진보이며 그리고 기성세대는 보수층이 두텁다는 것이 옛말 그리고 고정관념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점점 개인화되어 가는 그리고 개인화가 진행이 되어가는 사회적 상황에서 젊은 보수층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젊은 대학생들은 정당을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역량과 그 정치인이 내놓은 정책적 아젠다를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길러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분들께서도 당의 목소리로 이렇게 호소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재밌고 정말 참신한 정책을 제안을 해주시고 젊은 유권자들에게 그 정책 비교를 당하심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진미 회장님 말씀하시죠.
일단 여당, 야당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총선에 참여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사전 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설문조사에서 지금 반반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 아까 허재무 중국교 총학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들도 이렇게 어렵지만은 좀 더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키우자라는 이런 캠페인도 이제 각 대학교마다 하고 있는데 아마 반대를 했던 학우나 학생분들은 정치가 어렵고 신뢰성이 없다는 생각에 이런 바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좀 더 많은 홍보 활동과 더 많은 이렇게 좀 더 신뢰성을 가게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기성 정치인들에게 따끔한 경고성 한마디를 해보신다면요. 민심은 천시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바로 새기고 백성을 받들어 모실 줄 아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누구부터 먼저 말할 기회를 드릴까요? 제가 백마디 말보다는 한 표의 행동이 더욱 진실되고 무섭게 다가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대다수의 무관심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명언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무관심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소수의 어떤 소수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라는 것은 나의 대표자를 뽑는 행동이고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뜻이 제가 많이 공부를 못했지만 정치라는 것이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쓴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정자라는 한자의 뜻이 굉장히 많은데 쭉 밑으로 우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정자에. 부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선거 문화 그리고 잘못된 어떤 정치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 대학가의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진님. 네, 정치인들의 따끔한 경고. 여러분 제 말 들리십니까?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의 미래와 동일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청년들에게 투자하여서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젊은이들은 우리 상아탑에서 폭넓은 사고와 독서로 자신의 주체적 자아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많은 기성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깊은 사고와 예리한 통찰력, 이러한 젊은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요즘 대학가에서 이념적 사고로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 생활 만족형이 대세를 이룹니까? 어떻습니까? 김진입니다. 대부분이 보이기에는 현실 상황과 만족형이 대세를 이루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서 포기하고 있고 또 지금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김재민 회장과 비슷하게 어떤 이념적인 사고력보다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 생활 만족형이 눈앞에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체적인 자아를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지금 대학생들은 지금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좁은 취업문에서 낙방하고 그리고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정치적인 무관심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대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키워드만 던져놓으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취업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공부를 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구나 맞는 대답을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대답, 사회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주체적이고 어떤 자아적인 성찰을 할 수 없게끔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생활 만족형 대학생이라고 치더라도 자기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건강한 사고를 많이 하는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저는 대학생 그리고 대학가의 어떤 이 대학 사회가 미래가 어둡다라고만 봐지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기성세대 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의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북대 회장님과 호원대 회장님이 우리 코마당 뉴스에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화기애애하고 우리 스튜디오가 꽃이 만발히 피어 있습니다. 매우 우리 창업을 한 이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매우 좋은 말씀, 또 우리 특히나 우리 총선에 출마하는 유권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줘서 우리 유권자와 총선 후보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큰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네, 진짜로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와는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네요. 저는 5.18 강주 민주화운동 세대인 그때 당시는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그런 이념 토론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학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시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셈이겠죠. 그렇다면 대학가의 이런 풍속도를 동료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회장님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학교 생활을 6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대학 안에서도 정당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념에 대한 정말 건강한 이념 싸움들이 많이 행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자리에 가면은 저희 아버님의 예찬곡이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해서라는 곡인데요. 정말 낭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낭만을 많이 느껴보지 못했지만 점점 제 후배들은 잔디밭에서 막걸리 한잔 할 수 없는 어떤 막걸리를 마시면서 나오는 정말 건강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대학가에서 공강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자유적인 토론이 아니라 도서관에 앉아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 짬을 내서 알바를 하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도 갚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참 그 교정에 앉아서 한 잔의 막걸리는 정말 낭만이고 사치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리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적인 토론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재민이 회장님 말씀하시죠. 안타깝죠. 네,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취업,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좋은 데 가는 또 스펙 쌓아야죠, 뭐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진짜 솔직히 친구랑 술 한잔 하는 시간도 없는 시간이 지금 현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청년들을 위해서 복지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도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네, 어느덧 코마당 뉴스의 총선 대토론회가 막바지로 지나갔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하고요. 코마당 뉴스의 첫 번째 손님으로 참석하여 첫 번째 대토론회를 빛내주셔서 보도국장 대표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초청하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서 코마당 뉴스의 선택 2016 총선 대토론회를 마칩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